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자녀와 여행 가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? 아니, 솔직히 물어볼게요. 큰 소리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있어요. 그것도 제주도 한복판 식당에서요.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딸이랑 목소리 높여서 싸웠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네요. 그런데 말이죠.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. 부모와 성인 자녀가 여행 가서 한 번도 안 싸운 비율이 고작 23%래요. 77%는 여행 중에 최소 한 번 이상 싸운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다들 그래요. 24시간 붙어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. 문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. 어떤 분들은 여행 내내 말 안 하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몇 달째 냉전이래요. 심지어 그 싸움 하나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싸우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대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여행 중 자녀와 싸웠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거창한 게 아니에요.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1단계 싸움이 터진 그 순간,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.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싸움이 터졌을 때 이 3가지 말만 안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. 첫 번째는 네가 먼저 그랬잖아입니다. 이 말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66살 윤 씨라는 분이 41살 아들과 강릉 여행을 가셨는데요.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늦게 일어난 거예요. 윤 씨가 화가 나서 내가 몇 번을 깨웠어? 맨날 이런 식이야. 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. 아들도 발끈해서 아빠는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코 골면서 잤잖아요. 그래 놓고 저한테만 뭐라 하세요? 라고 대들었대요. 윤 씨가 그 말 듣고 더 화가 나서 네가 먼저 늦게 일어났잖아.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지. 라고 하셨대요. 이에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. 그날 하루 종일 서로 말 안 하고 따로 다녔답니다. 여러분, 네가 먼저라는 말은 싸움을 키우는 말이에요.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는 순간 해결은 없어요. 계속 과거를 파고들게 돼요. 두 번째는 네가 항상 그렇지예요. 항상, 맨날, 또 이런 단어들은 독약입니다. 67살 최 여사님 역시 38살 딸과 부산 여행을 가셨는데요. 딸이 여행 중에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. 회사 전화요. 최 여사님은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셨대요. 너는 맨날 일만 하지. 엄마랑 있을 때도 전화만 받고. 항상 그렇잖아. 그러자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대요.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? 나도 일 안 하고 싶어. 근데 어쩔 수 없잖아. 엄마는 내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왜 항상 엄마 기분만 생각해? 두 모녀는 그 자리에서 서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딸이 나 먼저 서울 올라갈게 하며 기차를 타고 가버렸대요. 여행이 하루 남았는데 혼자 돌아간 거예요. 어떠신가요? 이 상황 공감 가시나요? 사실 항상 맨날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말이에요.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거죠.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밖에 없어요. 아무리 내 배로 낳은 딸일지라도요. 세 번째,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입니다. 이 말은 칼입니다. 상대방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. 72살 박 씨라는 분이 45살 아들과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. 아들이 여행 경비를 전부 냈거든요. 그런데 아들이 피곤하다면서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 했대요. 박 씨는 이미 예약한 투어가 있어서 가고 싶으셨고요. 박 씨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나는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.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. 그런데 너는 유럽까지 데려온 아버지랑 하루도 제대로 구경 안 하려고 하냐? 너는 효자도 아니야. 아들이 그 말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대요. 그리고 조용히 말했대요. 아버지, 제가 여행 경비 낸 건 아버지가 원하셔서 온 거잖아요. 은혜 갚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. 저도 좋아서 왔어요. 그런데 지금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빚진 것 같네요.
죄송합니다. 그날 이후로 아들은 웃지 않았대요. 여행 내내 로봇처럼 따라다니기만 했답니다. 여러분, 나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. 협박이에요.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. 이 세 가지 말, 싸움 중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. 이 말들은 싸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끝내는 말입니다. 그런데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이 터졌어요. 그럼 이제는 싸움이 터진 후 5분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알아볼까요? 이미 소리 지르고 화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.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계속 싸워요. 내 말이 맞아. 네가 잘못했어. 이러면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.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싸움이 터진 후 5분 이내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. 일단 떨어지세요.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나 바람 쐬고 올게. 나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.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. 5분이면 충분해요. 왜 이게 화가 났을 때는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요. 이게 나오면 이성이 마비돼요.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5분만 떨어져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줄어들어요. 그러면 조금 냉정해져요. 실제로 엄청난 사례가 있어요. 김 여사님은 40이 넘은 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셨는데요. 렌터카 운전하다가 큰 싸움이 났대요. 김 여사님이 여기서 좌회전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아니에요, 직진이에요 라고 우긴 거예요.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을 헤맸어요. 김 여사님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. 네가 잘난 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. 아들도 엄마는 맨날 본인이 다 맞다고 하시네요. 저는 내비게이션 본 건데요 라고 대들었대요. 차 안 분위기가 최악이 됐어요. 그런데 김 여사님이 갑자기 나 화장실 급해. 저기 편의점 세워줘. 라고 하셨대요. 아들이 편의점에 차를 세웠어요. 사실 김 여사님은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일단 차에서 내린 거예요.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밖에 나와서 바람 쐬면서 심호흡을 몇 번 하셨대요. 5분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래요. 아,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? 아들도 일부러 길 잘못 든 건 아닌데. 차로 돌아가서 문을 열었어요. 아들도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. 아들이 먼저 말했대요. 엄마, 제가 좀 짜증냈어요. 죄송해요. 길 잘못 든 건 제 잘못이에요. 김 여사님도 말씀하셨대요. 아니야, 엄마가 너무 화를 냈어. 미안하다. 두 사람이 껴안고 웃었대요. 5분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싸웠는데요. 여러분, 이게 물리적 거리두기의 힘이에요. 5분만 떨어져 있으면 감정이 식어요. 그러면 내가 너무했나?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생각이 들면 사과할 준비가 된 거예요.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싸움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. 더 커져요. 일단 5분 떨어지세요. 다음은 3단계입니다. 다시 만났을 때 꼭 해야 할 말을 알아볼게요. 바로 3문장 화해법입니다. 자, 5분 떨어져 있었어요. 이제 다시 만났어요. 이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? 아까는 내가 좀 그랬어. 미안해. 이렇게 말씀하시겠죠?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50%밖에 안 풀려요. 상대방이 그래요. 라고만 하고 여전히 어색해요. 완전히 풀려면 딱 3문장을 순서대로 말하셔야 해요. 첫 번째 문장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너무 심했어. 미안해.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. 내가 좀 그랬어가 아니라요. 아까 내가 네가 항상 그렇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.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까지 했어. 정말 미안해.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게 집어서 사과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. 어떤 말이 가슴에 박혔는지요. 그 말을 꺼내서 그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구나라고 느껴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. 예요.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. 변명이 아니라 솔직하게요. 사실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. 사실 나는 네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
귀찮은 줄 알고 속상했어. 사실 나는 여행이 잘 안 풀려서 불안하고 초조했어.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서 그러셨구나. 나는 그런 줄 몰랐네라고 이해하게 돼요.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너는 어땠어? 네 마음도 들려줄래? 예요.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내가 사과하고 내 마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. 상대방 마음도 들어줘야 해요. 너도 아까 화났지? 엄마가 뭐라고 해서 제일 속상했어?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도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. 엄마가 저보고 효자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그 말이 제일 속상했어요. 저도 엄마 모시려고 여행 온 건데.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랬구나. 그 말이 제일 아팠구나.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. 너는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.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 완전히 풀려요. 실제로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요. 장 씨라는 분이 42살 딸과 경주 여행을 가셨는데요. 불국사에서 크게 싸우셨대요. 장 씨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딸이 나중에 찍어요. 지금 피곤해요. 라고 한 거예요. 장 씨가 화가 나서 너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. 엄마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피곤하지 않겠니? 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. 딸도 발끈해서 엄마는 내 사정은 생각도 안 해?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.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새벽까지 일했다고. 라고 울면서 소리쳤대요. 두 사람이 절마당에서 큰 소리로 싸웠어요.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. 장 씨가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혼자 벤치에 가서 앉아 계셨대요. 딸도 따로 가서 전화기만 보고 있고요. 10분쯤 지나서 장 씨가 딸한테 가셨대요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아까 엄마가 너한테 맨날 피곤하다고만 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었어. 미안하다. 사실은 엄마가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네가 싫다고 하니까 섭섭했어. 그런데 네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건 몰랐네. 너는 지금 어때? 많이 힘들어? 딸이 그 말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. 엄마, 나도 소리 질러서 미안해. 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예민했어. 엄마한테 화풀이 한 것 같아. 사진 지금 찍어줄게. 장 씨가 말씀하셨대요. 아니야, 괜찮아. 사진은 나중에 찍어도 돼. 지금은 네가 좀 쉬어. 엄마가 커피 사줄게. 같이 저기 카페 가자. 두 모녀가 카페에 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대요. 딸이 회사 얘기, 고민 얘기를 다 했답니다. 장 씨가 말씀하셨대요. 그동안 엄마가 내 사정을 몰랐구나. 엄마가 미안해. 앞으로는 네가 힘들 때 말해줘. 엄마가 들어줄게. 딸이 장 씨 손을 꼭 잡고 말했대요. 엄마, 이번 여행이 제일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. 엄마한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. 여러분, 싸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. 중요한 건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.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.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심했어. 미안해.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. 너는 어땠어? 네 마음도 들려줄래?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? 여행 중에 자녀와 싸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77%가 싸운대요.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. 1단계,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. 네가 먼저 그랬잖아. 마이너스 과거 파고들기. 네가 항상 그렇지 마이너스 인격 공격하기.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이너스 죄책감 주기. 이 3가지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. 2단계, 싸움 터진 후 5분 이내에 물리적으로 떨어지세요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나 바람 쐬고 올게. 5분만 떨어져 있으면 감정이 식어요. 그러면 사과할 준비가 돼요. 3단계, 다시 만나서 3문장 화해법.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심했어. 미안해.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. 너는 어땠어? 네 마음도 들려줄래? 이 3문장이면 완전히 풀려요. 여러분,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오히려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.
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요. 다음에 자녀와 여행 가서 혹시 싸우게 되면 오늘 배운 방법을 써보세요. 일단 5분 떨어지고 돌아와서 세 문장만 하세요. 그러면 싸움이 오히려 둘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. 참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. 혹시 이미 여행 다녀와서 자녀와 싸운 채로 냉전 중이신 분 계시죠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오늘 저녁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. 미안해.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어. 너는 그때 어땠어? 이 한 통화가 몇 달간의 냉전을 끝낼 수 있어요.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저, 황혼 한 걸음 역시 누구와든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. 자녀들과 여행을 갈 때는 늘 가슴속에 10계명을 새기고도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는 합니다. 그러나 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하고는 하지요. 덕분에 냉전이 지속될 일이 없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자녀와 여행 가셔서 혹시 싸우시더라도 잘 화해하시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